야, 이거 고기 맞냐? 삶으면 괜찮대. 그냥 넘겨. 정육점 아들이면 뭐해? 군대선 다 똑같지? 새벽 5시 철원 취사장. 이정민 이병은 썩은 고기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벌레, 곰팡이, 조작된 유통기한. 하지만 돌아온 건 조용히 해라는 경고뿐이었죠. 그러나 그날 밤 정민이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뉴스로 보도되며 국회가 뒤집히고 한 국회의원이 실시간으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한 이병이 벌인 이 사건, 어떻게 대한민국을 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강원도 철원 제23사단의 취사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놓인 고기 덩어리들을 바라보며 이정민 이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정말 사람이 먹을 고기인가? 정민의 손끝이 차가운 고기를 만지작거리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색깔도 탁하고 냄새도 뭔가 이상했어요. 표면이 끈적거리고 탄력도 없었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정육점에서 보던 그 싱싱한 고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 고기 색깔 좀 봐. 완전히 갈색이잖아. 신선한 고기는 선홍색이어야 하는데. 정민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기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은 더욱 심각했어요. 군데군데 검은 반점들이 보였고 기름기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민아,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이상봉 중사가 정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이상봉 중사는 과묵하지만 후배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고기 덩어리들을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사님, 이 고기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봉 중사는 고기를 손으로 눌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고기를 사람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이상봉 중사의 불쑥 내뱉은 말에 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속으로만 삼켜왔던 답답함이 묻어 있었죠. 중사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정민아, 군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엔 이런 고기 안 들어왔어.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이상한 고기만 들어오고 있다고.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들 색깔 봤어? 완전히 변색됐잖아. 이상봉 중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병사들은 계속 이런 고기를 먹고 있는 건가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기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최근 들어 설사를 하는 병사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위에 몇 번 보고했는데 계속 조용히 하라고만 하더라고.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정민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납품하시던 그 고기들이 생각났어요. 도축장에서 곧장 들여와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던 그 고기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인 고기들은 푸석하고 색도 탁했습니다. 아버지가 납품하시던 그 고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절대 이런 고기는 내보내지 않으셨어. 정민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씨는 30년간 성북구에서 이상육가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며 군납업체로도 일해왔어요. 정직한 장인 정신으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죠. 정민아, 너 집이 정육점이었다고 했지? 그럼 고기 보는 눈이 있겠네. 네, 아버지가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고기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장사 이전의 양심이라고. 정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이 고기 말이야. 네, 정말 이상합니다. 이런 상태의 고기를 어떻게 병사들에게. 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1년 전 서울 성북구 이상육가 정육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상철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축장으로 향했어요. 30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일상이었죠. 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당시 대학생이던 정민이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고기는 새벽에 받아야 제대로 된 거야.
사람들이 먹을 건데 대충 할 수 있나? 정민아, 너도 알잖아. 우리가 파는 고기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는 거라고. 이상철 씨의 목소리에는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정민은 언제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요즘 군납 물량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응, 그래. 홍도식 의원실에서 추천해준 업체들과 연결돼서 군부대 납품을 더 많이 하게 됐어. 그런데 이상철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그 업체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유통기한 스티커만 새로 붙이면 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통기한을 조작하라는 얘기였나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이상철 씨의 정육점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홍도식 의원실 비서였고 다른 한 명은 대형 축산업체 관계자였어요. 이상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안드린 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비서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안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안인가요? 유통기한 지난 고기에 새 라벨 붙여서 납품하라는 게. 이상철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원칙만 고집하시면 사업하기 어려워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냉동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문제 없잖아요. 축산업체 관계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그런 고기를 우리 젊은 군인들이 먹는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철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군납은 물량도 크고 수익도 좋잖아요.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에요. 수익이 좋다고 해서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딴 고기는 정육점 간판 걸고 못 팝니다. 이상철 씨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서와 축산업체 관계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사장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군납 계약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철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이상철 씨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이 걱정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민아, 아버지가 잘한 거지? 이상철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잘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옳은 일만 하셨잖아요. 정민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군납 계약이 정격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가 들이닥쳤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이상철 씨에게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세무조사가? 이상철 씨는 연일 계속되는 조사와 스트레스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상철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정민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보며 정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술 후 이상철 씨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정육점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정민아, 미안하다. 병상에 누워 간신히 말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군 입대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부대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배탈을 호소하며 의무실을 찾는 일이 늘어났어요. 야, 오늘 또 김일병이 설사한다면서? 어제는 박일병도 그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식당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조리한 음식 때문일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정민아, 오늘 아침에 들어온 고기 좀 봐라. 이상봉 중사가 냉동고에서 꺼낸 고기 덩어리를 조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민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예요? 고기 표면에 하얀 벌레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곰팡이 핀 흔적도 보였어요. 이런 걸 어떻게 병사들에게 줄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썩은 거잖아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기절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위에서는 냉동 보관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 벌레는 냉동 과정에서 죽었을 거라면서 이상봉 중사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정민이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기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장사 이전의 양심이야. 정민아, 목소리 좀 낮춰. 혹시 누가 들으면. 이상봉 중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사님, 정말 이런 고기로 조리해야 하나요? 어쩔 수 없지. 위에서 내려온 짓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깨끗하게 손질해서 오래 끓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정민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고기 상태를 촬영했습니다. 벌레가 보이는 부분, 곰팡이 핀 부분, 변색된 부분들을 차례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정민은 촬영한 사진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에 15명의 병사가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의무실로 실려간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상봉 중사가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사들, 계속 설사하고 있는데도 위에서 조용하라는 거 알아?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된다면서. 이상봉 중사의 의미심장한 대사에 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병사들이 아픈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가. 하지만 대대장님 지시니까. 정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조리한 음식을 먹고 아픈 동기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분명히 이런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또다시 문제가 있는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기한 스티커가 이상했어요. 겉에 붙은 스티커 아래로 다른 날짜가 비쳐 보였습니다. 이거 스티커를 덧붙인 거잖아. 정민이 조심스럽게 스티커 끝을 들춰보니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원래 유통기한은 한 달 전이었는데 새로운 스티커로 날짜를 바꿔 붙인 거였어요. 완전히 유통기한 조작이네. 정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었어요. 정민은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스티커 조작 부분을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원래 날짜와 새로 붙인 날짜가 모두 보이도록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정민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민아,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공범이나 다름없다. 그날 밤 정민은 촬영한 모든 사진과 영상을 외장 메모리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필요한 때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외장 메모리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한 달 후 부대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도식 의원이 군 위문 방문을 온다는 거였어요. 야, 이번에 오는 의원이 꽤 유명한 사람이래.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분이라고 동기 병사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건가? 응, 취사장도 돌아본다니까. 급식 현황 점검한다면서. 정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치인이 직접 온다니. 혹시 이 기회에 고기 문제를 말할 수 있을까요? 방문 당일 부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곳이 깨끗하게 정리됐고 취사장도 말끔히 치워졌어요. 정민아, 오늘은 특별히 좋은 고기가 들어왔다. 신기하지? 이상봉 중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고기요? 정민이 냉동고에서 꺼낸 고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고기였어요. 색깔도 선홍색이고 냄새도 신선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왜 이런 고기가 안 들어오죠? 글쎄다. 나도 궁금하네.
이상봉 중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후 2시 홍도식 의원 일행이 취 사장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띤 남자였어요. 언론에서 보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사 여러분. 평소 고생이 많습니다. 홍도식 의원이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의원님, 이쪽이 저희 취 사장입니다. 매일 5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대장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홍도식 의원은 취 사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조리 중인 국거리용 소고기를 보더니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고기 누가 삶은 거야? 홍도식 의원이 국자로 고기를 건져 올리며 물었습니다. 저입니다.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홍도식 의원이 고기를 입에 넣고 씹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이렇게 즐겨? 요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기가 질긴 건 요리 때문이 아니라 고기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군인은 뭐든 잘 먹어야지. 가리는 거 아니야. 나라 지키는 사람들이. 홍도식 의원의 말에 주변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입엔 안 들어가는 이 고기를 우리에겐 당연한 듯 먹이겠다는 거지. 정민이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홍도식 의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TV에서 보던 그 온화한 미소 뒤에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의원님, 병사들 급식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대장이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급식이 부실하면 전투력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고기 납품업체는 어디서 하고 있나? 그건. 대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한축산유통에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거기군. 좋은 업체지. 계속 잘 부탁해. 홍도식 의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민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왔어요.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업체가 바로 대한축산유통이었거든요. 설마 이 사람이 그때 그 의원인가? 정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유통기한 조작을 강요했던 그 사람들과 연결된 의원이 바로 홍도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홍도식 의원이 둘러보기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그의 수행비서가 정민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잠깐, 저기 취사병. 네.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고기 문제로 의원님께 불쾌감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 고기 문제 같은 게 불거지면 좋을 거 없어요. 알겠죠? 비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민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요즘 병사들 사이에서 고기 관련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소문 퍼뜨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소문 퍼뜨린 적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겠죠. 하지만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비서가 정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홍도식 의원의 얼굴과 비서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해졌어.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괴롭힌 장본인들이야. 정민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과연 자신 같은 평범한 이병이 저런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홍도식 의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수행비서의 차가운 경고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가. 정민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정민은 취사장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취사장에서 홀로 서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정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입대 전에 받은 마지막 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민아,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니라 신념이다. 고기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장사 이전의 양심이야.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문자를 읽는 정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민아, 아버지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 오늘 병실에서 너 얘기 많이 하셨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문자를 읽던 정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반신마비로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야.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정민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며칠 후 정민은 인터넷에서 탐사보도로 유명한 윤지영 기자를 찾았습니다. 군대 내부 고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였어요. 이분이라면 혹시 제 얘기를 믿어주실까? 정민이 윤지영 기자의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부조리에 맞서는 기사들이었어요. 정민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일까?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매일 아침 문제가 있는 고기를 보며 요리를 해야 하는 현실이 정민을 괴롭혔어요. 동기들이 배탈을 호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정민이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휴가 복귀 직전 정민은 조심스럽게 윤지영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해둔 고기 사진들, 영상들, 그리고 유통기한이 조작된 스티커 사진들을 모두 첨부했어요. 기자님, 저는 현재 군복무 중인 취사병입니다. 저희 부대에 납품되는 고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첨부한 사진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레가 기생하고 곰팡이가 핀 고기들이 계속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도 조작되고 있어요. 정민이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이 고기들을 먹고 많은 병사들이 식중독에 걸렸지만 위에서는 조용히 하라고만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연락드립니다. 잠시 망설이던 정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납품업체와 홍도식 국회의원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이 부대를 방문했을 때 납품업체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과거에 이 업체 때문에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정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익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제 목숨 걸고 보내는 겁니다. 부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민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는 순간 정민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정민이 스마트폰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윤지영 기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민 씨,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좀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답장을 받은 정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무서우니다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정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동시에 수많은 병사들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이 있었어요. 이틀 후 아침 정민이 평소처럼 취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대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큰일 났다. 뉴스 켜봐. 한 병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뭔 일인데? 이상봉 중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부대 관련해서 뉴스에 나왔다고. 병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윤지영 기자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육군 제23사단에 납품되는 급식용 고기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본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벌레가 기생하고 곰팡이가 핀 고기가 지속적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유통기한까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정민이 촬영한 사진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벌레가 꿈틀거리는 고기, 곰팡이 핀 육류, 그리고 조작된 유통기한 스티커까지. 헉, 이게 우리가 먹던 고기였다고? 완전 역겹다. 이런 걸 먹고 있었던 거야? 병사들이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드디어 세상에 공개된 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납품업체인 대한축산유통이 홍도식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홍 의원은 이 업체를 군납업체로 추천했으며 과거 다른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지영 기자의 말에 정민의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홍도식 의원실에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지만 관련 증거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가 끝나자 취 사장은 한동안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거 누가 제보한 거지? 이상봉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네요. 정민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과연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을까요? 1시간 후 부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헌병들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이정민 이병 어디 있나? 헌병 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결국 발각된 거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정민 이병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 무슨 군사기밀이요? 그냥 고기 문제 제보한 건데. 이상봉 중사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부대 내부 급식 현황은 보안사항입니다. 외부 언론에 유출한 것 자체가 군기 위반이에요. 헌병의 설명에 정민은 어이가 없었어요. 썩은 고기를 폭로한 게 군기 위반이라고요? 중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민이 이상봉 중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정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민아, 이상봉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돼? 썩은 고기 고발했는데 왜 정민이가 잡혀가? 완전 미쳤다. 저 고기 먹고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데. 병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진실 고발한 청년을 구속하다니 이게 나라냐? 우리 아들도 군대 있는데 이런 고기 먹이고 있었다고? 홍도식 의원은 뭐하고 있어?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정민 이병 석방 요구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우리 아들도 그 고기 먹었을 겁니다. 그 청년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웅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절한 제보가 온라인에 퍼지며 여론은 더욱 격해졌어요. 다른 부대에서도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대도 똑같은 고기 납품받고 있었어요. 대한축산유통에서 나온 고기들 전부 문제 있었습니다. 저희도 식중독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조용히 하라고만 했어요. 연쇄 제보가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국회에서도 긴급 현안 질의가 요청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국정감사장에 나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라.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군 급식 비리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다. 홍도식 의원과 납품업체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이정민 이병을 즉시 석방하고 군 급식 비리의 전모를 밝혀라.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군인 가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감옥에 갇힌 정민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만은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정민이 작은 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구속 사흘째 전국적으로 들끓던 여론이 마침내 정치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8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우리 아들들 돈 먹이면서 나라 지키라고 하는 거냐? 이정민 이병은 영웅이다. 당장 석방하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군인 어머니들의 모임이 주도한 시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 아들도 그 부대에 있습니다. 어제 전화했더니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50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뷰했습니다. 그 청년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운 아이를 범죄자로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 분합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특종 기사가 쏟아졌어요. 윤지영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대한축산유통은 지난 3년간 홍도식 의원의 추천으로 전국 10여 개 부대에 고기를 납품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는 홍도식 의원과 대한축산유통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공개됐어요. 골프장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외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건 홍 의원이 다른 정직한 업체들을 압박해서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상철 씨의 경우처럼 말이죠. 윤지영 기자가 이상철 씨의 사연을 자세히 보도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정육점 사장이 비리 거부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상철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정민 이병이 바로 이번 사건의 제보자입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여론은 더욱 격해졌어요.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 나선 거잖아. 이런 청년이 감옥에 있고 저런 더러운 의원이 국회에 있다니.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분노의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가 열렸어요. 홍도식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그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역 업체를 추천했을 뿐입니다. 납품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홍도식 의원이 뻔뻔하게 잡아댔어요. 그럼 이상철 씨에게 압력을 가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야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됐어요. 이상철 씨가 몰래 녹음해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철 사장, 우리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이 바닥에서 일하기 힘들 거야. 홍 의원님 뜻이기도 하고. 녹음 파일이 국정감사장에 울려 퍼지자 홍도식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이건 조작된 거 아닙니까?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의원님, 더 변명하시겠습니까? 홍도식 의원은 결국 말문이 막혔어요. 국정감사가 생중계되면서 전 국민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청률이 30%를 넘나들 정도였어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었다니 정말 역겹다. 이정민 이병이 얼마나 용기 있는 청년인지 이제야 알겠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정민 이병의 구속을 즉시 해제하고 군 급식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마침내 정민의 석방이 결정된 거였어요. 국회에서는 홍도식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홍도식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제명하고 검찰 수사에 넘겨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제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찬성 280표, 반대 10표, 기권 5표, 홍도식 의원 제명안이 가결됐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홍도식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국회를 떠났습니다. 검찰에서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대한축산유통과 홍도식 전 의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군납비리 혐의로 홍도식 전 의원과 대한축산유통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의 발표에 시민들은 환호했어요.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상철 씨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민이가 해낸 거구나. 반신마비로 말도 제대로 못하시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당신 억울함이 풀렸어요.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방되는 날
정민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로 부대 앞이 인산인해였어요. 이정민 이병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은 진짜 영웅입니다.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정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간의 구속생활로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당당했어요.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민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구속에서 풀려난 지 한 달 후 정민은 특별 감형을 받고 전역 후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했던 관심과 환대였어요. 이정민 씨,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민의 진솔한 대답에 기자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한편 국회에서는 정민의 용기에 감명받은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군 급식 투명성 확보 및 식품안전 강화법, 일명 이정민법을 발의합니다. 여야 의원 15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군 급식에 대한 실시간 공개 의무화, 납품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부정 고발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정민 이병 같은 용기 있는 군인이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 급식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며 정식으로 시행됐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이정민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민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병원이었어요. 반신마비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였죠. 아버지, 정민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민아, 고생했구나. 말이 어눌하셨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아버지, 이제 됐어요. 아버지 억울함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민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이상철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정민에게는 뜻밖의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에서 특별 채용을 제안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정계 진출을 권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이제 일을 못하는데. 이상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정직한 고기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요. 정민의 제안에 이상철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민아, 정말로? 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정직한 고기 연구소를 만들어서 투명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정민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생산지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대로 조작이나 속임수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몇 달 후 정민은 정말로 정직한 고기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형태로 시작한 이 연구소는 투명한 축산물 유통을 목표로 했어요. 사람이 먹는 것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구소의 슬로건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을 그대로 담은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축산물의 모든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했어요. 소비자들이 코드를 찍으면 그 고기가 어느 농장에서 언제 나왔는지,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 소가 언제 태어났는지까지 나오네. 유통기한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겠는걸?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정민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더욱 신뢰했습니다. 연구소는 군 급식업체들과도 협력했어요. 새로 시행된 이정민법에 따라 모든 군부대가 투명한 급식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거든요. 정민 씨 덕분에 우리 부대 급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병사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부대의 취사 담당자들이 고마움을 표했어요. 1년 후 정직한 고기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이상철 씨도 휠체어를 타고
연구소에 나와 아들을 도왔어요. 정민아, 아버지가 평생 꿈꿔온 일을 내가 해내고 있구나. 아버지가 심어주신 씨앗이에요. 저는 그걸 키운 것뿐이에요. 부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감동받았어요. 어느 날 정민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23사단 취사반의 이상봉 중사였어요. 정민아, 잘 지내고 있구나. 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너 덕분에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병사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있다고. 이상봉 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취사병들 교육할 때 너 이야기를 꼭 해준다. 옳은 일을 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정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중사님,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뭘 당연한 일이었지. 옳은 일은 함께 해야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정민은 아버지와 함께 연구소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후회하지 않지? 전혀요, 아버지.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 옳은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야. 이상철 씨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말거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네, 아버지. 평생 지킬게요. 정민이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정직한 고기 연구소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정민법은 전국의 모든 군부대에서 시행되어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민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 거였어요. 군대는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음식을 나눈다는 건 책임을 나누는 일이라는 신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정민 이병이 지켜낸 건 단지 식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무게였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